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마지막 세션은 제가 USB 3.1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잠시만요. 먼저 오늘 USB 3 비전과 더불어서 머신 비전 시장에 제가 그 트렌드 자료를 좀 넣었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USB 3 비전에 대한 사양, 그리고 USB 3.1 젠 1과 젠 2, 그리고 USB 3.1의 케이블이라든지 멀티 구성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 그 시장 트렌드 자료는 프린트본에는 제가 넣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 포인트레이 플리어 쪽에 그 컨피덴셜한 자료라서 자료에는 못 넣었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게 그 2013년도, 2014년도 자료죠. 2013년까지의 그 인터페이스별 유닛 세일즈입니다. 그 몇 개나 팔렸는지 그 수량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자료인데, 이 페이지 다음이 이제 최근 자료입니다.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 전 페이지 다시 돌려드릴까요?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도 자료를 보시면 2015년까지의 이제 인터페이스의 그 유닛별 세일즈 트렌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텐기기 할 때도 보여드렸던 그래프랑 이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날로그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기의 포션이 커졌고, 1394는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USB 3.1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니즈가 분명히 이제 시장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카메라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카메라 링크 HS, 풀, 미디엄, 베이스 이렇게 그 밴드위스별로 나눴지만 토탈로 봤을 때는 10%에서 9% 정도. 그래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카메라 링크는 그렇게 아주 큰 그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제 기가이더넷이 현재는 주류이고, USB 3.1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기간 내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만에 0.2%에서 11.3%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16년도 자료를 본다면 USB 3.1의 그 성장 속도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인터페이스지만 이번에는 이제 매출로 본 자료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카메라의 대수였고, 두 번째 건 이제 매출 자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년도 자료입니다. 13년도까지의 그 매출 트렌드를 본 자료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래프의 추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똑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13년도까지의 자료와 15년도까지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성향을 띠지만 이제 좀 다른 게, 기기 비전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했지만 실제로 매출 포션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 아날로그는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카메라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아날로그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기 말고 이제 카메라 링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하게는 그렇게 주류의 인터페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트렌드 표를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닛 세일즈입니다. 카메라의 수량인데 해상도별로 이제 판매된 그 추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3년도까지의 자료고요. 15년도 자료랑 이제 비교를 하면, 전 이 자료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보시면 라인스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이 제가 알기로도 라인스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을 저희가 이제 리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라인스캔 카메라가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는 큰 매출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라인스캔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4K 이상을 봤을 때는 2.4%에서 3.8%로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라인스캔 같은 경우는 이쪽 1K에서 4K 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게 좀 재밌었고요. 국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달사의 뭐 16K 내지는 뭐 TDI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뭐 프린트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라인스캔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요. 에어레 스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제 주로 저희가 얼라인먼트에 주로 쓰였던 1메가 이하급, 뭐 XVGA, 뭐 VGA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팔렸었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큰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 1메가부터 2메가도 이제 좀 줄어들지만 반면에 이제 2메가부터 4메가 또 4메가부터 8메가 이런 고해상도 쪽에 어떤 이제 매출 추이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료가 센서별 이제 판매 추이입니다. 크게 이제 CCD하고 CMOS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CCD하고 CMOS가 어떤 추이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지 2013년도까지의 자료하고 이제 15년도의 자료인데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재밌게도 물론 이제 두 가지 센서밖에 없긴 합니다만 CCD가 6% 정도 이제 하락한 거에 반해서 CMOS가 6% 정도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CCD와 CMOS의 이제 어떤 그 전환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5년도까지의 자료거든요.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5년도에 이제 소니에서 CCD의 단종을 어나운스를 합니다. 뭐 아주 빠른 시간에 단종은 아니지만 CCD 그 웨이퍼 생산에 대한 어떤 타임 리밋을 발표를 했고 그걸 제가 지금 이제 프라모스라고 하는 이제 업체에서 지금 발췌를 해왔습니다. 소니에서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있지는 않아서 프라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게는 소니의 그 1차 그 대리점이고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CCD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해왔고 뭐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 4월에 발표가 됐고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CCD의 그 웨이퍼의 생산 중단은 이제 2017년도 3월로 끝이 났고요. 그 웨이퍼를 이제 스타킹을 해놓겠죠. 창고에 넣어놓고 그걸 이제 2025년까지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에 마지막 선적을 끝으로 CCD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소니의 이제 어나운스였고, 뭐 소니 ISS 이미지 센싱 쪽의 부사장님도 2026년까지는 CCD가 탑재된 카메라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CCD가 지금 뭐 단박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2017년이니까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CCD에 대해서 신모델은 없을 거고 CCD에 대한 기술 개발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CCD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의 이탈, CMOS로의 그 전환은 가속화가 될 거고 더 많은 부분들이 CMOS로 변경이 될 거라는 거는 규정을 미뤄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소니가 CCD를 그냥 단종시킨 건 아니죠. CCD를 단종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의 코스트라든지 기술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CMOS 쪽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신 비전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몇백억 몇천억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컨슈머 시장이 더 크거든요. 뭐 자동차 후방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탑재되는 CMOS라든지 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주류가 여지껏 CMOS였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는 다 CMOS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술을 CMOS에 집약해서 소니가 이제 CMOS로 이제 주력하겠다라는 겁니다. CCD의 단종의 그 뒷면에는.
그래서 이제 CMOS를 이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글로벌 셔터 쪽에서는 이제 프리지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센서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롤링 셔터는 익스모 R, 뭐 스트라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센서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이제 황기 주임이 그 롤링 셔터 중에 이제 익스모 같은 경우는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지우스 글로벌 셔터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소니 프리지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그 QE를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 에피시언스라고 해서 양자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광 에너지를 전자로 바꿔주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빛의 그 손실을 줄여서 이제 이미지 획득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템포럴 다크 노이즈가 굉장히 적어서 이미지 상의 노이즈가 적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고 그건 이제 풀웰 캐패시티가 높기 때문에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가 큰 건데요. 생산 단가도 낮기 때문에 코스트도 좀 떨어졌고 픽셀 자체가 AD 컨버터를 갖는 특성 때문에 이런 하이 스피드 구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CCD보다는 이제 카메라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CCD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소수 제조사들이 CCD 센서 자체도 제조하는 데가 소니, 코닥 내지는 뭐 달사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 CMOS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자체가 CCD보다는 쉽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보시면 뭐 소니라든지 ETV라든지 시모시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센서 업체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CCD처럼 이 트랜스퍼 해서 이제 그 트랜스퍼하는 레지스터가 없기 때문에 스미어라 그래서 이렇게 줄이 너무 밝은 이미지에서 이렇게 줄이 가는 현상도 없고 그리고 레졸루션이라든지 스피드 같은 것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CMOS에 대한 어떤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센서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플리어 홈페이지에서 이제 카메라 이제 셀렉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CMOS 카메라에 이제 고속 카메라만 제가 소팅을 했더니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발췌를 한 거고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카메라에 탑재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CMOS가. 그래서 보시면 CMOS 카메라의 특징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해상도에서 높은 프레임을 지원하는 센서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카메라의 밴드위스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카메라의 밴드위스가 95MB부터 해서 거의 378MB, 379MB까지 USB 3.1의 거의 풀 밴드위스에 다다르는 센서들이 지금 이제 많이 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센서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B 사양을 제가 좀 짚을 텐데 아까 이제 잠깐 앞에서 제가 스킵을 했던 건데 USB 2.0은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셨을 겁니다. 뭐 저도 그랬고 많은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마우스라든지 뭐 키보드라든지 뭐 프린터라든지 거의 모든 PC 기기들이 USB 2.0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USB 2.0 인터페이스를 머신 비전에 적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USB라고 하면 이제 머신 비전 쪽에서는 실패한 인터페이스, USB는 안 좋아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전송 방식 자체가 이거는 그 호스트 그 다이렉티드 방식입니다. PC가 마스터가 되고 카메라가 슬레이브가 되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이기 때문에 마스터 CPU가 PC가 있는 CPU 쪽이 뭔가 일을 잘못 처리하면 슬레이브 따는 이제 다 망가지는 거죠. 디바이스를 잃어버리고 이미지가 넘어오지 않고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머신 비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 디플렉스, 싱글 디렉션, 단방향 통신이었기 때문에 양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심했었습니다. USB 3.0을 이제 좀 짚어보면요. USB 3.0은 2013년도에 출시가 됐고 15년도 3월에 1.01 버전이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AI에서 주관하고 있고 제니캠을 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더불어 IIDC2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밴드위스는 400MB고요. 케이블을 하나 가지고서 파워와 데이터 그리고 시그널을 다 주고받는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이고요. 케이블 길이는 3에서 5m 정도 일반 케이블 그렇고요. 파워는 4.5W를 전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인터페이스고 USB 2.0과 좀 비교를 좀 하자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USB 3.0은 이름을 아예 USB를 안 달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USB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USB 3.0은 완전히 다른 인터페이스라고 보셔도 되는 게, 보시면 밴드위스가 일단은 10배 정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아이소크로너스 방식이기 때문에 CPU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그 방식보다도 아이소크로너스 방식은 이제 통신할 필요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CPU에 그 로드를 많이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투 디렉션, 듀얼 심플렉스 방식이고, 패킷 리센트, 벌크 트랜스퍼 방식을 채택을 해서 패킷이 이제 갔는데 만약에 받는 쪽에서 잘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럼 다시 리센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조사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제 플리어 카메라에는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미지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니캠하고 IIDC2의 머신 비전 스탠다드가 적용이 됐고, 케이블 양쪽에 락킹 스크류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손쉬운 멀티 구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USB 3.0이지만 USB 2.0 버스 컨트롤러에서는 USB 2.0으로 동작하는 백워드를 지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주변 기계들이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제 케이블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케이블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 USB 케이블은 대개 3m에서 5m 정도의 굉장히 짧은 케이블을 지원을 하고요. 탱기기와 마찬가지로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이제 원 케이블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그래버가 없어서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 지원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데 USB 3.1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쓰시는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시중에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답터 카드부터 케이블부터 이렇게 뭐 칩셋, 마더보드 너무도 다양한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B 3 비전의 시장하고 이제 현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하기 간편한 플러그 앤 플레이, 그리고 케이블을 통한 전력 전송, 그리고 많은 PC들이, 대부분의 지금 PC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포터블 기기하고 이제 일반 컨슈머를 위해서 USB 3 비전이 개발이 된 만큼 노트북이라든지 울트라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USB 3.0, 3.2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편성이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고요. 썬더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플 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인텔하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만 보편화가 많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모든 이제 머신 비전 카메라 회사들, 이런 업체들이 USB 3.0에 집중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인텔에서 그 썬더볼트 3 기술을 아예 라이센스를 풀었더라고요. 풀어서 이제 좀 더 보편화하겠다라는 뭐 얘기를 하던데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썬더볼트가 풀리기까지는.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CPU에 거치지 않고 바로 메모리한테 액세스를 해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CPU랑은 별개로 이미지 전송을 하는 거죠.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 CPU에 정의를 올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미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미지 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적은 이제 방식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커럽션이라든지 이미지 로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PU는 이미지를 스트리밍하는 걸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미지 프로세싱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막 하는 와중에 그게 끝나지 않은 시점에 메모리에 다이렉트로 이제 이미지가 쌓여 있는 경우에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메모리에서 이미지를 읽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에 원래 있던 이미지하고 새로운 이미지가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톤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이미지랑 새로운 이미지가 섞여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오버플로우가 이제 단점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 버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버퍼를 갖는 건데요. 이거는 제조사마다 있는 카메라도 있고 없는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버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 3.1이 안정적인 이미지 전송을 위해서 뭐 아이소크로노스 방식, 뭐 벌크 트랜스퍼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방지하고자 만든 게 이제 프레임 버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부에 별도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 메모리에 그 FIFO 방식, First In, First Out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해놓고요. 이미지를 이제 필요할 때 유저가 이제 다시 불러올 수 있게끔 메모리를 저장해 놓고 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전송의 지연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델마다 그 프레임 버퍼의 캐패시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예전 자료긴 한데 그 CPU 점유율을 좀 비교한 자료예요. 그래서 USB 3.0, 기가빗 이더넷 그리고 1394B를 비교를 한 건데 80MB 밴드위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 3.0과 1394는 2% 미만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4%에 가깝게끔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MB 전송했을 때는 이제 1394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USB 3.0은 거의 동일한 이제 그 CPU 점유율을 유지하지만 기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400MB 가까이 전송을 해도 USB 3.1은 CPU의 점유율이 높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는 USB 3.0이라고 그랬다가 USB 3.1이라고 그랬다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는 USB 3.1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USB 이제 임플리멘터스 포럼이라 그래서 USB를 관장하는 이제 포럼이죠. 여기서 이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USB 3.0을 3.1로 부르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USB 3.0이 3.1로 바뀌었지만 뭐가 바뀌었냐? 바뀐 건 없습니다. 이름만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시면 USB 3.1은 이제 젠 1과 젠 2로는 나눴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불렀던 USB 3.0은 USB 3.1 젠 1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젠 2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가 2배 정도 빨라진 10GBps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USB 3.0이 USB 3.1 젠 1이라고 이름이 좀 길게 바뀐 거 말고는 뭐 전송 그 밴드위스라든지 케이블 길이, 뭐 파워 딜리버리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아마 USB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 타입 C라는 커넥터를 아실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아이폰 같은 거 충전기 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위아래가 없이 그냥 둥그렇게 생긴 그 커넥터인데 그 타입 C 커넥터하고 USB 파워 딜리버리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사양은 USB 3.1 젠 1 스페시피케이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USB 3.1의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USB 3.1을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스페시피케이션에 들어있지 않은 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격 파일은 안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USB 3 비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 스탠다드, 머신 비전 스탠다드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명칭만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USB 3.1 젠 1과 젠 2 로고도 바뀌었습니다. 로고도 바뀌었고 USB 3.1 젠 1은 USB 3.0과 변경된 것이 없고 머신 비전 개발자들에게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3.1 젠 2는 전송 속도가 빨라졌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건 케이블이 1m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시간이 더 필요한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3m 내지는 5m 정도의 케이블로 저 전송 속도를 갖고 파워 딜리버리가 될 때 아마 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나운스한 시간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USB 3.1 젠 2를 이용하는 카메라 제조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타입 C 커넥터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애플의 아이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충전기랑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위아래가 없고. 그래서 케이블-C 같은 경우, 타입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일반 컨슈머들에게는 이제 빠르게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위아래 구분이 없고 거기 이제 USB 3.2에다가 추가적으로 시리얼 프로토콜하고 미래의 어떤 USB 사양이 확장될 것을 염두에 두고 확장 가능한 핀을 이제 가지고 있는 미래형 이제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USB 3.1과는 별개이고 USB 3.1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스탠다드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또 전송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뭐 개런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타입C도 USB 3.1 스페시피케이션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같이 보셔도 되지만 현재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이제 카메라 제조사 중에 이제 지메아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는 이제 타입C 커넥터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하나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 파워 딜리버리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선 자료에는 4.5W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자료는 7.5W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4.5W는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에 박혀 있는 거고 파워 딜리버리 1.2 버전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7.5W를 지원합니다. 아마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은 USB 3는 7.5W 딜리버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이제 그 젠2에서 나왔던 그 10기가를 지원하는 이제 파워 딜리버리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100W로 지금 돼 있습니다. 100W 딜리버리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상용화 지금 시제품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PD 어웨어라고 하는 케이블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간에 내가 100W를 보낼 건데 너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확인한 다음에 100W를 보낸다는 거죠. 그냥 100W를 보내면 만약에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걸 용량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디바이스가 망가져 버릴 테니까 그런 이제 PD 어웨어라고 하는 케이블을 통해서 100W 딜리버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USB 3.1 스페시피케이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USB 3.1 케이블들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패시브 케이블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USB 3.1 케이블입니다. 0.3에서 5m 정도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사실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그냥 실제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중국산도 많고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로버스트하고 이제 안정적인 머신 비전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락킹 스크류가 돼 있고 그리고 꼭 검증된 제조사 제품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산의 저렴한 케이블들은 좋습니다. 잘 되는 경우가 많지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카메라 제조사들이 케이블도 같이 공급을 드리고 있거든요. 시중에 뭐 한 5,000원, 뭐 10,000원 되는 케이블보다 비쌀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이따가 이제 커스텀 케이블들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커스텀 케이블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거 무조건 쓰지 마세요. 저희 거 쓰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일단 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1m 정도 되는 케이블은 아무거나 써도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시스템의 코스트를 낮추려면 그런 거 쓰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하면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걸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케이블을 쓰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케이블은 뭐 시중에서 이제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머신 비전 쪽에서는 뭐 3m에서 5m는 한 3, 4만 원 정도는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케이블인데요. 보시면 이제 케이블은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겼고 하나는 좀 길게 생겼죠. 이쪽이 이제 그 리드라이버하고 리피터를 해주는 이제 마이크로 칩이 들어가 있는 쪽인데요. 저 커넥터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칩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신호를 부스팅 해주는 겁니다. 거리를 이제 길게 보내주는 거죠. 저쪽 헤드에 파워가 들어가는 타입이 되게 일반적이고요. 저런 케이블을 쓰시면 8m 내지는 12m, 경우에 따라서 15m까지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뭐 한 8m가 23만 원, 그리고 12m가 32만 원 정도 하니까 저렴한 편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허브인데요. 허브는
하나는 멀티로 이제 카메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울러서 이제 리피팅도 가능합니다. 길이의 연장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패시브 케이블과 패시브 케이블이기 때문에 최장으로 해도 10m 정도가 되겠죠. 5m 케이블에 5m 케이블을 썼을 때 허브에 꼭 전원을 넣어 주셔야 되고, 멀티인 경우에는 대개는 이런 허브들은 버스 컨트롤러를 하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USB 400MB짜리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를 쓰시면 n분의 1로 밴드위스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물론 허브마다 이제 칩셋이 여러 개 있는 허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냥 밴드위스를 n분의 1 하는 형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밴드위스 계산에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이제 4포트가 19만원 정도 되고요. 1포트짜리도 있는데 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포트는 이제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런 경우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이제 가동형 케이블을 쓰시거든요. 로봇 암 같은데, 겐츄리 같은 데 쓰시면 그 가동형 케이블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동형 케이블을 3m만 쓰시고 1포트짜리 허브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일반 패시브 케이블을 쓰시면 이쪽 3m짜리 하이플렉스 케이블만 교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8m짜리 쓰시면 8m짜리 긴 거 비싼 거를 끊어질 때마다 바꿔주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1포트 허브를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버 옵틱 익스텐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광 케이블 컨버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광 파이버 케이블로 이제 케이블 길이를 이제 길게 만들어주는 건데, 50m, 100m 뭐 더 길게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거죠. 이 파이버 그 케이블 자체가 뭐 100m에 막 몇백만 원씩 하니까 굉장히 비싸고, 광 케이블 자체는 파워 딜리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컬 익스텐더하고 리모트 익스텐더 이쪽에 전원을 따로 넣어주셔야 되고, 로컬 익스텐더와 호스트, 리모트 익스텐더와 카메라 간에는 USB 3.1 패시브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뭐 익스텐더 자체는 한 1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케이블이 좀 많이 비싼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브 옵티컬 케이블인데요. AOC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아까 그 익스텐더 같은 경우에 리모트하고 호스트가 있었는데, 호스트 익스텐더를 케이블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 단에서는 케이블 자체가 심플하고 이제 공간에 적게 차지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이 광 케이블을 범용 케이블을 쓰실 수가 없어요. 이 호스트 익스텐더가 들어있는 케이블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케이블입니다. 이제 기타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패시브 케이블 말씀드렸는데, 패시브 케이블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스트레이트 방식이고, 락킹 스크류가 한쪽에만 있는 방식이 많이 판매가 되고, 락킹 스크류가 없는 케이블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블 제조사들에 따라서 보시면 이제 락킹 스크류, 이런 USB 여러 가지 커넥터에 다 이제 락킹 스크류를 달아주는 거죠. 대개는 PC단에 붙는 데는 락킹 스크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PC단에 붙는 일반 USB 커넥터에도 락킹 몰딩을 해서 붙여놓은 케이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커넥터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동형, 일반적으로 뭐 로봇 케이블, 가동형, 하이플렉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런 밴딩과 모브먼트가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하이플렉스 케이블을 쓰셔야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오랜 시간 케이블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밴딩을 뭐 몇백만 번까지 지원할 거냐, 뭐 이런 테스트를 했다 저런 테스트를 했다, 이제 케이블 제조사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중간에 끊기면 굉장히 시스템에 큰 어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플렉스는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앵글 타입인데요. 앵글 타입 커넥터는 지금 보시면 USB 커넥터를 뭐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이렇게 꺾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USB 3.1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그 인베디드 하는데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베디드라는 거 리눅스뿐만 아니고 컴팩트한 그 시스템을 만드실 때 USB를 많이 쓰세요. 그때 이제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쓰게 되면 커넥터 때문에 케이블이 꺾이는 반경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앵글 케이블을 쓰시게 되면 그런 이제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앵글 타입 커넥터도 뭐 시스템에 따라서는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요다음에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동영상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Hi everyone, I'm Mike Jacoby from Point Grey. Want to build a multiple USB 3 camera application like the 16 camera demonstration? Well, in this video, I'll go over 3 things to look out for when connecting this many cameras. I'll touch on USB 3 bandwidth requirements, power delivery to the cameras, and triggering the cameras reliably. Now for this video, I'm going to assume you already have some experience with setting up machine vision cameras and have played around with external triggers. If you haven't, then by all means, please stick around, and if there are any questions you have, please contact me in the links below. All right, let's get started. Okay, let's begin with bandwidth. If you need to use the full USB 3 bandwidth for each camera, you'll need a dedicated USB 3 bus for each camera. For example, the 5-megapixel Grasshopper 3 camera using Sony's Pregius IMX250 global shutter CMOS sensor pumps out a whopping 380 megabytes per second. So sharing a bus would mean you'd have to either slow down the frame rate or reduce the resolution. The latest Intel chipsets have a dedicated USB 3 bus for each USB 3 port, but I will caution some boards might still have USB 3 ports that share a bus. And it's not always easy to know this by reading the motherboard specs. You can usually tell if ports are being shared by going into the Windows Device Manager and checking. For 4-port USB 3 host controllers, make sure that they are PCIe 4X and that they're labeled either quad channel, quad bus, or something else that shows it has full USB 3 bandwidth per port. In this example, we're using IOI's 4-port host adapter. It's PCIe 4X and labeled as quad channel. The next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ensuring proper power delivery to all your cameras. The best method we recommend is to add external power to the cameras via the GPIO. This can be done by wiring up all your GPIO harnesses together and connecting a couple of external power adapters to the GPIO cabling. Please refer to your camera's manual for the GPIO. 짧게 보여드렸는데 뒷부분도 뭐 멀티 구성하시는 데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동영상 보신 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카메라 USB 3.1 카메라의 멀티 구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대역폭입니다. 밴드위스. 이게 지금 보시면 어렵지 않은 거고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카메라의 이제 밴드위스를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가 있는데 이 레졸루션 3376x 2704라는 레졸루션을 곱해서요. 그러면 이제 아마 900 몇십만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메가로 바꿔서 9.1메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프레임 레이트, 9프레임, 그리고 비트 뎁스. 저희가 이제 바이트로 바꾸게 되면 8비트가 뭐 이제 1바이트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뎁스 비트를 이제 1로 봅니다. 모노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노나 모우팔은 뎁스가 1이고요. 만약 칼라 같은 경우는 RGB가 각각의 바이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 뎁스를 3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모노로 계산했을 때는 9.1메가에 9프레임에 뎁스 비트 1을 계산하시면 82MB/s가 이 카메라의 밴드위스입니다. 그 두 번째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2448-2048 5메가에 75프레임에 칼라인 경우에 비트 뎁스를 이제 3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USB 3.1 밴드위스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냥 비트 뎁스 1에서 375MB인데 거기에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밴드위스를 초과하는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기 뭐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니캠 같은 경우에 제니캠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 대역폭 할당에 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링크 스루풋 리밋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의 맥스 스루풋, 그 다음에 이 링크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스루풋 리밋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384MB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184메가짜리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니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역폭이 이제 왜 중요하냐?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SB 3.1 최대 폭에 이제 이르는 센서들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플리어 제품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그래스하퍼 3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369메가, 380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스루풋을 내는 카메라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퍼포먼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USB 3.1의 컨트롤러, CPU, 그러니까 PC 사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이런 스루풋을 맥시멈 스루풋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게 별도의 네트워크 카드를 쓰시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더보드를 쓰시는 경우에 마더보드에 있는 USB 3.1 컨트롤러를 쓰시는 경우 대부분 보면 거기 그 포트가 두 개나 있는데 그게 각각의 칩셋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칩셋을 갖고 밴드위스를 쉐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 보라고 하는 동영상 멘트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내가 연결한, 그러니까 USB 3.1 카메라를 연결한 그 호스트 컨트롤러가 싱글 칩셋인지, 이 포트들이 밴드위스를 쉐어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칩셋이 4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같은 4포트 그 버스 호스트 컨트롤러라고 해도 이미지가 좀 틀어졌네요. USB 칩셋이 4개가 탑재되어 있는 4포트 카드가 있고, 칩셋은 하나입니다만 이거를 스플릿해서 4개로 나눈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저분께서 풀 밴드위스에 가까운 USB 3.1 카메라를 4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카메라는 이 카드는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이 카드를 썼을 때는 전체 풀 밴드위스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 PCI 익스프레스 아답터 4포트 4칩셋 카메라를 이제 카드에 카메라 4대를 연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PC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4포트 카드를 쓰긴 썼는데요. 3개의 포트는 420MB, 사실은 이런 스루풋은 없습니다만 360MB, 370MB 되는 카메라 3개를 연결하고 나머지 포트 하나는 4포트 허브로 빼서 100MB 정도가 되는 카메라 4대를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